오늘은 평범한 은퇴 부부가 주말 농장에서 시작해 전국 유통망을 갖춘 기업가로 성장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새로운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뉴스 보고 산책하고 집에 돌아오는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좁은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상추 몇 포기, 방울토마토 한 그루. 김 씨는 매일 아침 이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일은 금방 끝나고 오후가 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과 통화해도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뭔가 허전한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김 씨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가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영상을 넘기다가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말 농장 브이로그 50대 부부의 행복한 텃밭 일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김 씨 부부와 비슷한 나이의 부부가 넓은 텃밭에서 상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직접 키운 토마토를 따서 물에 씻어 먹는 장면, 저녁에는 작은 그릴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 김 씨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게 말이야. 너무 행복해 보여. 부부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텃밭 가꾸는 노하우, 작물 키우는 방법.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주말 농장.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지. 직접 키운 야채 먹으면 얼마나 좋아.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건강에도 좋고, 운동도 되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날 밤, 김 씨 부부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김 씨 부부는 본격적으로 주말 농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산 주말 농장을 검색하고 관련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주말 농장 동호회 카페에는 수천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었고 정보도 풍부했습니다. 해운대에서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부산 근교에는 기장, 양산, 김해 지역의 농지 매물이 많았습니다. 평당 가격, 위치, 시설, 물 공급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부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기장을 찾았습니다. 해운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차로 20분 정도면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말 가깝네. 주변 경치도 좋았습니다. 바다가 가까워 공기도 상쾌했습니다. 산과 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상담했습니다. 50평 정도 매매로 나온 땅이 있나요? 차도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요. 네, 있습니다. 차량 진입 가능한 농지인데 여기는 평당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50평에 5천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물 공급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위치도 좋은 곳이에요. 기장은 가깝지만 땅값이 제일 비쌌습니다. 해운대와 인접해 있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곳도 보고 결정하자. 다음으로 양산을 방문했습니다. 해운대에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김해보다는 가까웠습니다. 여기도 괜찮네. 위치도 적당했습니다. 주변에 산이 둘러싸여 있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물어봤습니다. 차량 진입 가능한 50평 농지, 평당 얼마 정도 하나요? 양사는 평당 80만 원 선입니다. 50평이면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장보다는 약간 저렴했습니다. 기장보단 싸네.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자. 마지막으로 김해를 방문했습니다. 제일 멀었습니다. 40분 넘게 걸렸습니다. 좀 멀긴 하네. 하지만 도착해보니 환경은 좋았습니다. 넓은 들판과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지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차량 진입 가능한 50평 농지 찾는데요. 김해는 평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50평이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양산과 비슷한 가격대였습니다. 거리는 제일 멀지만 가격은 제일 싸네. 집으로 돌아와 부부는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좋을 것 같아? 글쎄, 가격만 보면 김해가 3,500만 원으로 제일 싸긴 한데 1,500만 원 차이가 크긴 하지. 근데 매주 가야 하잖아. 거리가 중요할 것 같아. 맞아. 기장이 20분이면 부담 없이 갈 수 있어. 김해는 왕복 1시간 반이야. 나이 들면 운전도 힘들어질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몇 년 쓸지 생각해봐. 10년, 20년 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매주 가는 거리와 시간이 훨씬 중요하지.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00만 원 차이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50만 원이야. 매주 왕복으로 1시간씩 절약되는 거 생각하면 1년이면 50시간 이상이야. 기름값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기장은 나중에 땅값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해운대 근처니까 투자 가치로 봐도 기장이 나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장으로 하자. 우리 여유 있을 때 제대로 투자하는 거야. 다음 주말 기장에 괜찮은 농지를 발견했습니다. 50평, 차량 진입 가능, 물 공급 시설 완비. 평당 100만 원,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땅이야. 김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평의 흙밭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우니까 언제든 올 수 있겠어. 그러게 저녁 먹고 산책 삼아 와도 되겠네. 그리고 이건 우리 자산이야.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고. 부부는 농장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상추밭으로 하고 저기는 토마토 심고 오이랑 호박도 심어야지. 고추는 필수고.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김 씨 부부는 농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할 곳도 필요하고 더울 때 쉴 공간도 있어야 했습니다. 비가 올 때 피할 곳도 필요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막 짓기 영상을 여러 개 봤습니다. 전문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짓기로 했습니다. DIY 농막 프로젝트였습니다. 자재를 구입하러 대형 건자재 마트에 갔습니다. 강목 합판, 지붕재, 못 나사못을 샀습니다. 바닥재로는 합성 목재 데크를 골랐습니다. 합성 목재는 썩지 않고 오래가기 때문에 농막 바닥재로 적합했습니다. 입체적인 나뭇결 무늬도 새겨져 있어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드네. 하지만 직접 하면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농막 짓기에 매달렸습니다. 강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합판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수평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다시 뜯어내고 조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이쪽 좀 들어줘.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했습니다. 합성 목재 데크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나뭇결 무늬가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어 마치 진짜 나무 같았습니다. 지붕을 올리는 작업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지붕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든든한 농막이었습니다. 안에 작은 의자와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농기구도 정리해서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합성 목재 데크를 자르고 남은 자투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버리긴 아깝고 일단 한쪽에 쌓아두자. 자투리 합성 목재를 농막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첫 작물을 심는 날이었습니다. 농장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가며 준비했습니다. 상추와 쌈채소 씨앗을 뿌렸습니다. 토마토와 고추는 모종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오이와 호박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순간 김 씨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흙 냄새야.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흙의 감촉, 흙의 냄새. 손에 묻은 흙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주말마다 농장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20분이면 도착하니 정말 편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여보, 싹이 났어. 작은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온 것을 보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매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첫 수확을 했습니다. 상추 한 포기를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야. 현장에서 물로 씻어 바로 먹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주말마다 작은 그릴을 가져와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지.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매주 농장에 오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은퇴 후 이런 삶이 있었네. 김 씨 부부는 행복한 주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주말을 보내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습관처럼 유튜브를 켰습니다. 여보, 텃밭 관련 영상 또 볼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구경이나 하자고요. 영상을 이리저리 넘기다가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한 텃밭 만들기, 틀밭 설치 방법.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사각형 틀로 구획된 깔끔한 텃밭이 나왔습니다. 기존처럼 땅에 비닐을 깔고 구멍을 뚫어 작물을 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테두리로 공간을 구획하고 그 안에 흙을 채워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틀밭이래. 와, 깔끔하네. 우리 텃밭보다 훨씬 정리된 느낌이야.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틀밭의 장점이 설명되었습니다. 토양 관리가 쉽고 잡초가 덜 자라고 작물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고 배수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작물 성장에 유리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봐요. 멋질 것 같은데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김 씨 부부는 틀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영상을 여러 개 봤습니다. 틀밭은 기존의 비닐 멀칭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닐 멀칭은 땅에 검은 비닐을 깔고 구멍을 뚫어 작물을 심는 방식이었습니다. 잡초는 막을 수 있지만 비닐이 찢어지기 쉽고 토양 통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틀밭은 단단한 테두리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좋은 흙을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테두리가 흙을 잡아주기 때문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배수 구멍을 만들면 물 빠짐도 좋아졌습니다. 작물 뿌리가 깊게 뻗을 수 있어 성장에도 유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틀밭은 토양의 통기성과 배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뿌리 주변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과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작물의 뿌리 발달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 김 씨는 틀밭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시중에 나와 있는 틀밭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제품은 골판 모양의 플라스틱 자재였습니다. 건축 자재로 쓰이는 것을 톱으로 잘라서 틀밭 테두리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재가 꽤 비쌌습니다. 몇 미터만 사도 수만 원이 들었습니다. 텃밭 전체를 틀밭으로 만들려면 수십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좀 비싸네. 또 완성된 모습을 보니 뭔가 엉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잘라서 연결한 것이라 틈새도 벌어지고 고정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전용 틀밭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흙을 넣는 용도가 아니라 물을 부으면 몇십 배로 부풀어 오르는 아주 가벼운 인공 배양토를 담는 용도였습니다. 실제로 일반 흙을 넣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흙의 무게, 즉 토압이 문제였습니다. 토압은 흙이 옆으로 미는 힘을 말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흙의 밀도와 높이에 비례해서 옆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틀밭 제품은 이 토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흙을 채우면 옆면이 배부른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하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는 안 맞아. 김 씨 부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틀밭을 한번 만들어서 판매해 볼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판매? 우리가?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좋은 틀밭을 찾는데 마땅한 게 없잖아. 김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틀밭에 대한 수요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중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부족했습니다. 중간 지점을 찾는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김 씨 부부는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먼저 개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재료비가 저렴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여야 했습니다. 셋째, 만들기도 쉬워야 했습니다. 복잡한 공정은 곤란했습니다. 넷째, 토압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필요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농막을 짓고 남은 재료들을 정리하다가 김 씨는 한 가지 재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티로폼과 철판으로 이루어진 샌드위치 패널의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용 단열재로 쓰이는 자재였습니다. 농막을 지을 때 조금 사용했다가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틀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스티로폼 패널을 잘라서 틀밭 테두리로 만드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가볍고 단열 효과도 있고 적당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널 끝부분을 마감할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두면 스티로폼이 부서지기 쉬웠습니다. 마감재를 사려니 또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며칠 동안 작업해서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텃밭에 설치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햇빛에 노출된 부분이 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니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 김 씨는 전량 폐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패널을 분리해서 철판은 철판대로,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모아 분리수거하려고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스티로폼 조각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스티로폼을 가지고 텃밭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티로폼을? 응,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스티로폼은 어디서든지 무료로 손쉽게 구할 수 있잖아. 아주 흔한 재료니까. 김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티로폼은 정말 흔한 재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분리수거장에 스티로폼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전제품 포장재, 배송 박스 안에 들어있는 완충제, 모두 스티로폼이었습니다. 무료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은 땅속에서도 전혀 썩지 않는 재료야. 반영구적이지.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김 씨는 스티로폼의 특성을 떠올렸습니다. 스티로폼의 화학명은 발포폴리스티렌, 즉 EPS입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품의 내구성 측면에서는 최고였습니다. 맞아, 좋은 생각이야. 그날부터 김 씨는 스티로폼을 이용한 틀밭 재료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김 씨는 며칠 밤을 새우며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스티로폼을 잘게 부수어서 경량 콘크리트와 믹싱한 다음 금형 틀에 붓고 양생시키면 훌륭한 틀방 가림막 재료가 될 거야. 이것은 복합 재료의 개념이었습니다. 복합 재료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스티로폼 알갱이는 경량성을 제공합니다. 시멘트는 강도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스티로폼 알갱이가 콘크리트 내부의 공기층을 형성합니다. 이는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단열 효과도 줍니다. 시멘트 매트릭스가 스티로폼 알갱이를 감싸면서 전체적인 강도를 유지합니다. 김 씨는 제품 규격도 고민했습니다. 사이즈는 60cm, 1m, 1m 50, 2m로 하자. 왜 이 사이즈 들릴까요? 3m 이상으로 만들면 운반이 어려워집니다. 무겁고 길면 택배로 보내기도 힘들고 개인이 차에 싣기도 어렵습니다. 60cm부터 2m까지 다양한 규격을 만들면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의 텃밭을 마음대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할 수 있는 모듈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도 이 사이즈들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들고 운반할 수 있는 무게와 길이였습니다. 김 씨는 먼저 스티로폼 분쇄기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스티로폼을 잘게 부숴야 해. 철판과 회전날을 용접해서 간단한 분쇄기를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답게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원료 수급도 해결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폐스티로폼 좀 가져가도 될까요? 재활용하려고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오히려 고맙죠. 폐스티로폼을 무료로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가 거의 안 들었습니다.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석이조였습니다. 김 씨는 스티로폼과 시멘트 혼합물을 성형할 거푸집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재료로 거푸집을 만들까? 처음에는 합판을 생각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판은 물에 약했습니다.
시멘트 반죽의 수분을 흡수하면 부풀어 오르고 변형되었습니다. 몇 번 사용하면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건 반복 사용이 어렵겠어.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합판 거푸집은 포기했습니다. 그럼 철판은 어떨까? 철판은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아. 김 씨는 동네 공업사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간판에 공업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철판 절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 만드시려고요? 틀받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사이즈로 거푸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 씨는 종이에 그려온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60cm, 1m, 1m 50, 2m 규격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간단하네요. 철판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3mm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이틀 후, 김 씨는 완성된 철판 거푸집을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절곡된 철판 틀이었습니다. 모서리도 정확했습니다. 잘 만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첫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스티로폼을 분쇄하고 시멘트와 특수 첨가제를 섞었습니다. 철판 거푸집에 부었습니다. 진동을 주어 기포를 제거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양생했습니다. 다음 날 설렘을 안고 거푸집을 열었습니다. 오, 모양은 완벽해. 치수도 정확했습니다. 모서리도 깔끔했습니다. 강도도 좋았습니다.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아내는 완성된 시제품을 텃밭에 가져가 설치해 봤습니다. 흙을 채우고 작물을 심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기능은 좋은데 밋밋해. 너무 단조로워. 철판 거푸집으로 만든 제품은 표면이 매끈했습니다. 그냥 평평한 시멘트 벽 같았습니다. 주변의 흙, 나무, 풀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자연 속에 인공 구조물을 갖다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삭막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텃밭은 자연이잖아. 이렇게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면. 맞아. 뭔가 더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필요해. 김 씨 부부는 실망했습니다. 기능은 완벽했지만 감성이 부족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까? 나뭇결 무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뭇결 금형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수백만 원씩 하는 금형은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해.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농막 옆을 지나가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농막을 지을 때 사용하고 남은 합성 목재 데크 조각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몇 달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김 씨는 합성 목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입체적인 나뭇결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울퉁불퉁한 질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걸 활용하면 아주 아름다운 틀박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김 씨는 흥분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봐요. 이 합성 목재 데크 조각들. 그게 왜? 이걸 거푸집으로 쓰는 거예요. 거푸집으로? 어떻게? 김 씨는 설명했습니다. 합성 목재 표면에 이렇게 입체 나뭇결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걸 거푸집 안쪽에 대고 시멘트 반죽을 부으면 나뭇결 무늬가 그대로 전사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역상전사. 맞아요.
그럼 완성된 제품 표면에 나뭇결 무늬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조각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제로예요. 아내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빨리 해봐요. 김 씨는 합성 목재 데크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걸 이어붙여서 거푸집을 만들어야 해. 톱으로 자르고 나사못으로 연결했습니다. 1m 길이, 2m 길이로 거푸집 틀을 만들었습니다. 합성 목재의 나뭇결면이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멘트 반죽이 나뭇결과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인 조각들을 이어붙이다 보니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뭇결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서 마치 진짜 나무판을 이어붙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오히려 좋은데? 획일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워. 며칠 밤을 새워 여러 사이즈의 거푸집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해보자. 스티로폼과 시멘트, 특수 첨가제를 섞었습니다. 합성 목재 거푸집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진동을 주어 반죽이 나뭇결 틈새까지 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24시간 후 설렘을 안고 타령했습니다. 거푸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꺼내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 거푸집과 제품이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떼어냈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품 표면을 보는 순간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나뭇결 무늬가 엉망이었습니다. 시멘트가 합성 목재의 나뭇결 홈에 단단히 박혀서 떼어낼 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떤 부분은 매끈하고 어떤 부분은 거칠었습니다. 나뭇결 무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실패야. 거푸집 쪽도 문제였습니다. 합성 목재 표면에 시멘트 찌꺼기가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칫솔로 문질러도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거푸집을 재사용할 수가 없어. 아내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방법도 안 되는 건가? 아니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거푸집 타령, 콘크리트 금형 분리, 시멘트 거푸집 코팅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영제? 이영제는 금형 제품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액체였습니다. 거푸집 표면에 바르면 제품이 거푸집에 달라붙지 않고 깨끗하게 분리되도록 도와주는 재료였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표면 장력을 낮추는 계면활성제의 일종이었습니다. 거푸집과 시멘트 사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접착을 방지하는 원리였습니다. 이거야. 이게 해답이야. 김 씨는 곧바로 건자재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콘크리트용 이영제를 구입했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보자. 김 씨는 합성 목재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시멘트 찌꺼기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이영제 도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붓으로 바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생산성이 떨어져. 김 씨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스프레이로 뿌리면 되겠다. 집에 있던 소형 콤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가구에 페인트 칠할 때 쓰던 장비였습니다. 이영제를 스프레이건 통에 넣었습니다. 콤프레셔를 작동시켰습니다. 슈! 스프레이건에서 이영제가 미세한 안개처럼 분사되었습니다. 합성 목재 거푸집 표면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나뭇결 홈 깊숙한 곳까지 이영제가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빠르고 균일하네. 30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고르게 도포되었습니다. 좋아,
바로 작업하자. 스티로폼과 시멘트, 특수 첨가제를 섞었습니다. 거푸집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브레이터, 즉 진동기를 사용했습니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다질 때 사용하는 장비였습니다. 거푸집 옆면에 대고 진동을 주었습니다. 윙! 진동으로 인해 반죽 속의 기포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죽이 나뭇결 틈새까지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표면도 평평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균일하게 돼 24시간 동안 양생했습니다. 다음 날 긴장된 마음으로 타령했습니다. 거푸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살짝 밀었습니다. 스르륵. 놀랍게도 제품이 거푸집에서 아주 부드럽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힘을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와! 제품을 들어 올려 표면을 살펴봤습니다. 완벽해. 나뭇결 무늬가 선명하고 깨끗하게 전사되어 있었습니다. 입체감도 살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나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거푸집 쪽도 확인했습니다. 합성 목재 표면이 깨끗했습니다. 시멘트 찌꺼기가 전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사용 가능해. 여보, 성공했어. 김 씨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도 달려와 제품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나무 같아. 이 형제가 이렇게 효과가 좋아? 그러게. 그리고 바이브레이터로 다지니까 나뭇결 무늬가 더 선명하게 나왔어. 김 씨는 최종 생산 공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합성 목재 거푸집 표면에 콤프레셔와 스프레이 건으로 이형제를 골고루 분사합니다. 둘째, 스티로폼, 시멘트, 특수 첨가제를 정확한 배합비로 섞습니다. 셋째, 거푸집에 혼합물을 붓습니다. 넷째,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을 주어 기포를 제거하고 완전히 다집니다. 다섯째, 24시간 양성합니다. 여섯째, 타령합니다. 제품이 깨끗하게 분리됩니다. 스프레이 방식으로 바꾸니까 작업 시간이 엄청 줄었어. 그리고 이형제가 더 균일하게 발라져서 타령도 더 깔끔해. 한 개 제작하는데 걸리는 순수 작업 시간이 3분 이내로 줄었습니다. 양성 시간 24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수십 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푸집 하나로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어. 생산성도 완벽해. 제각각 크기의 합성 목재 조각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패턴, 이형제가 가능하게 한 깨끗한 분리, 바이브레이터가 완성한 선명한 전사.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주말 새로운 시제품을 텃밭에 가져가 설치했습니다. 경첩 방식으로 연결하고 철근을 박아 고정했습니다. 흙을 채우고 작물을 심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완벽해. 나뭇결 무늬 덕분에 틀밭이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주변의 나무, 흙, 풀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각각인 합성 목재 조각들이 만들어낸 불규칙한 패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완성이야. 김 씨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고급스럽기까지 해. 맞아. 이 정도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쓸 수 있겠어. 김 씨는 분석했습니다. 일반 나뭇결 금형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성 목재 데크 자투리를 활용하니 재료비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이형제 비용은 한 통에 2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한 개당 이형제 비용은 100원도 안 되었습니다. 바이브레이터도 중고로 3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역상 전사 기술이었습니다. 거푸집의 패턴이 제품에 반대로 찍히는 원리였습니다. 이영재는 표면 장력을 낮춰 분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바이브레이터는 진동으로 기포를 제거하고 밀도를 높였습니다. 미적 완성도는 최고급이었습니다. 경제성도 확보했습니다. 생산 효율성도 높았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이야.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에 텃밭으로 가져가 설치 테스트를 했습니다. 땅에 패널을 놓고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철근을 망치로 박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패널에 금이 갔습니다. 크랙이 생겼어. 모서리 부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운반 중에 충격을 받았던 부분도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더 테스트해 봤습니다. 패널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봤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부러졌습니다. 이건 쓸 수 없어. 충격과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시제품이었습니다. 김 씨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시멘트 특유의 취성 때문이었습니다. 시멘트는 압축 강도는 강하지만 인장 강도와 충격 강도는 약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시멘트의 결정 구조는 압축력에는 잘 버티지만 당기는 힘이나 충격에는 쉽게 깨집니다. 스티로폼 알갱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이 약점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며칠 후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그냥 합성 목재 데크를 쓰면 안 돼? 합성 목재는 절대 안 부러지잖아. 김 씨도 생각해 봤습니다. 합성 목재 데크는 정말 튼튼했습니다. 플라스틱 수지와 목분을 섞어 만든 복합 재료로 휘어지기는 해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야. 김 씨는 인터넷으로 합성 목재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2m 데크 패널 한 장이 8만 원에서 12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 원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틀밭 세트를 만들려면 합성 목재가 최소 5장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원가만 40만 원에서 60만 원이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최소 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누가 사? 시장성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애초의 목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값싼 폐스티로폼을 활용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며 환경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프로젝트의 본질이었습니다. 합성 목재를 쓰면 우리 프로젝트 의미가 없어. 스티로폼으로 가야 해. 그럼 어떻게? 스티로폼을 쓰면서도 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거야. 합성 목재처럼 단단하게. 김 씨는 합성 목재의 특성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왜 합성 목재는 부러지지 않을까? 재료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플라스틱 수지와 목분의 조합. 핵심은 고분자 매트릭스였습니다. 고분자 물질은 충격을 받으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이것이 합성 목재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 제품에 적용하면 어떨까? 김 씨는 시멘트와 스티로폼 혼합물에 뭔가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분자 계열의 물질, 화학 첨가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았습니다. 콘크리트 강화 첨가제, 섬유 강화제, 고분자 혼화제 등 다양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일반 섬유를 첨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리 섬유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충격에 약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고분자 수지를 첨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도는 올라갔지만 가격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원가 절감 목표에 맞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로 특수합성 섬유를 사용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강도도 상승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배합비를 조정하며 수십 번 실험했습니다. 스티로폼 대 시멘트 대 첨가제의 비율을 계속 바꿔가며 테스트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낙하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망치로 때려보고 구부려보고 토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조금만 더. 며칠 후 드디어 성공의 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배합비로 제작한 시제품이 양성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멀쩡해. 균열이 없었습니다. 망치로 모서리를 가격해 봤습니다. 금이 안 가. 성공이었습니다. 됐어. 드디어 됐어. 김씨 부부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합성 목재처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특수 첨가제가 시멘트 매트릭스 내부에 미세한 섬유망을 형성했습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이 섬유망이 에너지를 분산시켰습니다. 균열이 생기려 해도 섬유가 균열 전파를 차단했습니다. 이를 인성, 즉 터프너스라고 합니다. 원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폐스티로폼은 무료였습니다. 시멘트는 저렴했습니다. 특수 첨가제는 소량만 투입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총원가는 합성 목재의 30% 수준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 김 씨는 이 기술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기술이야. 특허 출원하자. 김 씨는 조립 방식도 고민했습니다. 양 끝에 볼트 구멍을 형성하자. 조립이 손쉽도록. 처음 아이디어는 간단한 볼트 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테스트해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볼트로 조립하니 땅에 고정이 안 되네. 바람이나 토합으로 틀밭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추가 고정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복잡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경첩 구조를 응용하면 어떨까? 경첩의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구멍 뚫린 안부분이 있고 그 안에 심지, 즉 핀이 삽입되어 회전 충격칼과 고정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틀밭 체결에 이 원리를 적용하자 김 씨는 패널 양 끝에 경첩 방식의 구멍을 형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철근이나 철근 팩을 망치로 박으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철근이 경첩의 심지 역할을 합니다. 패널과 패널을 연결하는 동시에 땅속 깊이 박혀서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중 고정 효과였습니다. 과학적 원리로 보면 지렛대 원리로 토합을 철근이 받아냅니다. 땅속 철근 표면적으로 마찰력이 생깁니다. 다점 지지 시스템으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테스트해 봤습니다. 와, 흔들림이 전혀 없어. 강풍에도 끄떡없었습니다. 토합에도 변형이 없었습니다. 사용도 편리했습니다. 망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설치 가능했습니다. 몇 분 만에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이즈든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쉬워. 이제 김씨 부부의 틀밭은 기능과 디자인, 생산성, 조립 편의성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김씨 부부는 제품이 완성되자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개발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주말 농장을 시작한 이야기, 틀밭을 발견한 계기,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 특수 첨가제 개발 성공담까지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제품 상세 정보도 올렸습니다. 재질, 크기, 무게, 가격, 조립 방법을 사진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설치 가이드도 만들어 올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주말농장 동호회, 텃밭 가꾸기,
귀농귀촌 같은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주말 농장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틀밭을 직접 개발해 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반응이 왔습니다. 오, 직접 만드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사진 보니까 나뭇결 무늬가 예쁘네요.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설치 전후 사진을 올리고 제작 과정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채널명은 김 씨 부부의 틀밭 이야기였습니다. 첫 영상은 개발 스토리였습니다. 주말 농장을 시작한 계기부터 틀밭을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1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제품 소개였습니다. 각 규격별 사이즈, 무게, 강도 테스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멀쩡한 모습,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설치 방법 튜토리얼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땅을 평평하게 고릅니다. 그 다음 패널을 원하는 모양으로 배치합니다. 경첩 구멍에 철근을 망치로 박아 고정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네 번째 영상은 다양한 활용 사례였습니다. 사각형 텃밭, 기역자형 텃밭, 계단식 텃밭 등 여러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가격 정보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조회수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기장에서 주말 농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틀밭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주문이었습니다.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고객은 50평 텃밭에 틀밭을 설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규격과 수량을 상의했습니다. 1m 패널 10개, 2m 패널 5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격을 계산해서 알려줬습니다. 고객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좋습니다. 입금할게요. 입금 확인 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포장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며칠 후 고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설치도 정말 쉽네요. 10분 만에 끝났어요. 품질도 좋고 나뭇결 무늬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김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첫 고객의 만족, 그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첫 고객이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설치 과정 사진과 함께 만족스러운 후기를 썼습니다. 김 씨 부부 틀밭 강력 추천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요. 그 글을 본 다른 사람들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재구매와 추천도 이어졌습니다. 한 고객은 처음에 작은 사이즈로 시작했다가 만족해서 추가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테스트로 작게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전체 텃밭을 틀밭으로 바꿨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김 씨 부부 틀밭 써보신 분 계세요? 저 써봤는데 정말 좋아요. 조립도 쉽고 튼튼해요.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댓글에 구매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직접 판매 주문이 계속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야. 김 씨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해 행복농자재센터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유튜브에서 틀밭 영상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매장에서 그 제품을 취급하고 싶은데요. 도매로 공급 가능하신가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매요? 네, 저희는 농자재를 파는 곳이거든요. 농민들이랑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틀밭 있으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일단 월 100세트 정도 공급 가능하세요? 100세트요? 김 씨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샘플 먼저 보내주시겠어요? 확인해보고 계약 진행하죠.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인데? 뭐가? 도매 주문이야. 100세트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부산의 대형 철물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매장은 DIY 제품을 많이 취급합니다. 고객들이 틀밭에 관심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월 50세트 정도 공급 가능하신가요? 진열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도매가 협상하죠. 양산의 농자재 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 농장 하는 분들이 우리 단골 고객이에요. 틀밭 있으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월 80세트 가능하세요? 샘플 먼저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울산의 건재상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조경 자재로도 쓸 수 있겠어요. 옥상 정원이나 카페 인테리어용으로요. 저희는 B2B 고객이 많아요. 월 60세트 필요합니다. 그 후로도 계속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해, 창원, 거제, 통영, 경남 전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대구와 광주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입소문이 이렇게 빠르게 퍼지다니 김 씨는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농자재 센터가 주력 거래처였습니다. 농민들과 주말 농장 운영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판매량이 기대되었습니다. 전국 농자재 센터 8곳과 계약했습니다. 대형 철물점도 중요했습니다. DIY 매니아층, 전원주택 거주자, 도시, 옥상 텃밭 쪽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세계 체인에 입점했습니다. 건재상은 조경업체와 인테리어, 시공사에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 발주도 있었습니다. 5곳과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주문량을 집계해 봤습니다. 직접 판매, 즉 B2C는 월 50세트였습니다. 도매, 즉 B2B는 월 300세트였습니다. 총 월 350세트였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부부 둘이서 하루에 10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200개 정도였습니다. 필요한 양은 하루 50개 이상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해 밤낮으로 작업해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 둘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품질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피로가 쌓이면서 실수도 늘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한 지 2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 씨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공장을 차려야 할 것 같아. 공장? 그건 너무 큰데. 하지만 지금이 기회야. 수요는 확실해. 증명됐어. 거래처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도 공장은 돈이 많이 들잖아. 김 씨는 재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이 있었습니다. 대출도 가능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 수 있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자.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자. 아내도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김 씨 부부는 교외 지역 산업단지를 알아봤습니다. 부산과 김해 사이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부지를 발견했습니다. 약 300평 규모였습니다. 가격도 예산 범위 내였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하는 거야?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대출과 자기 자본을 합쳐 결정했습니다. 공장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생산 공간, 양생장, 창고, 사무실을 배치했습니다.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했습니다. 몇 달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공장이야. 김 씨는 빈 공장 안을 걸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장을 짓는 동안 김 씨는 특허 출원도 준비했습니다. 성공한 기술은 보호해야 해. 특허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특허를 출원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특허였습니다. 입체 나뭇결 무늬를 가진 조립식 틀박 구조물이라는 이름으로 출원했습니다. 합성 목재 금형으로 전사된 입체 나뭇결 패턴, 경첩 방식 체결 구조,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성물 특허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충격 강화 스티로폼 혼합 경량 콘크리트 조성물이라는 이름으로 출원했습니다. 보호 대상은 특수화학 첨가제의 종류, 성분 배합비, 입도, 분포, 혼합 순서 및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핵심 기술이에요. 절대 누설되면 안 돼.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아. 모방 업체가 나타나도 대응할 수 있어. 이제 생산 설비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김 씨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공정에 맞는 장비가 없어. 기성 장비는 범용성만 있고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엄청났습니다. 직접 만들자. 엔지니어 출신인 김 씨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티로폼 투입구를 설계했습니다. 대용량 호퍼를 만들어 폐스티로폼을 한 번에 대량 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동 분쇄기를 제작했습니다. 회전날을 설계하고 균일한 입도로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분쇄 속도도 최적화했습니다. 이제 손으로 안 잘라도 돼. 배합비가 중요했습니다. 스티로폼 대 시멘트 대 첨가제가 정확한 비율이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품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자동 계량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분쇄된 스티로폼을 일정량 자동으로 수거했습니다. 무게 센서로 정밀 측정했습니다. 설정값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람 손 안 타고 정확해. 배합기를 설계했습니다. 대형 혼합 드럼을 만들고 회전 날개의 최적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자동 투입 순서를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첫 번째, 시멘트 투입. 두 번째, 첨가제 투입. 세 번째, 계량된 스티로폼 투입. 네 번째, 물 자동 분사. 믹싱 과정은 타이머로 제어했습니다. 최적 혼합 시간을 설정하고 균일 혼합 센서로 확인했습니다. 완료 시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배합 실패가 없어요. 분출구를 설계했습니다. 배합기 하부에 개폐 밸브를 달았습니다. 완성된 혼합물이 자동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이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금형 위치까지 자동 이동했습니다. 김 씨는 공장용 대형 콤프레셔와 스프레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거푸집이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하면 자동으로 이영제가 분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스프레이할 필요 없어. 완전 자동화야. 거푸집이 이영제 분사 구간을 지나가면 양쪽에서 스프레이 노즐이 작동했습니다. 3초 만에 이영제 도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동 주입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영제가 도포된 합성 목재 거푸집이 위치하면
분출구에서 자동으로 혼합물이 부어졌습니다. 정량 주입 센서로 제어했습니다. 사람이 들어 나를 필요 없어. 금형 하부에 진동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대형 바이브레이터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기포를 제거하고 균일한 밀도를 만들었습니다. 자동 진동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온습도 조절 양성실을 만들었습니다. 컨베이어로 자동 이송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최적 환경이 유지되었습니다. 양성 완료 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PLC로 전체 시스템을 제어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했습니다. 버튼 하나면 전 공정 자동. 1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100개에서 150개였습니다.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수정하고 밤새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이라 가능했어요. 자체 개발의 장점이 컸습니다. 장비 구입비를 시중 가격의 30%로 절감했습니다. 완벽한 맞춤 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고장 시 즉시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자유로웠습니다. 완성의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첫 가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스티로폼을 투입하고 24시간 후 완제품이 나왔습니다. 완전 자동화 성공. 이제 대량 생산 가능해.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1일 생산 능력은 100개에서 150개였습니다. 주문량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재고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매 배치마다 샘플링을 했습니다. 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품질 균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수작업 때보다 품질이 더 좋아요.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생산 직원 3명, 포장과 배송 직원 2명, 관리 사무직 1명.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원가 절감 효과도 컸습니다. 자동화로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대량 구매로 원자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불량률이 감소했습니다. 최종 제품 가격도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대량 발송을 준비했습니다. 2m 패널 4개를 포장했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네.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제품은 2m 패널당 약 25kg이었습니다. 김씨 틀밭은 2m 패널당 약 12kg이었습니다. 무게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택배 요금 체계는 무게 기반이었습니다. 10kg 차이는 배송비 3,000원에서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4개 패널이면 12,000원에서 20,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스티로폼의 초경량성 때문이었습니다. 스티로폼 밀도는 약 0.015에서 0.03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콘크리트 밀도는 약 2.3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부피 대비 무게가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강도는 그대로였습니다. 무게만 감소했습니다. 특수 첨가제 덕분이었습니다. 경량화와 고강도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복합재료 과학의 승리였습니다. 경쟁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제품 가격은 타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배송비는 월등히 저렴했습니다. 총 구매 비용은 20%에서 30% 절감되었습니다. 고객 부담을 줄이는 게 우리 목표예요. 환경적 이점도 있었습니다. 가벼우면 운송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탄소 배출이 절감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으로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ESG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공장 가동이 안정화되면서 김씨 부부는 본격적으로 전국 유통망 확대에 나섰습니다. 거래처 관리도 체계화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김씨는 주간 생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B2C 주문과 B2B 주문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거래처별 납기를 체크했습니다. 이번 주는 김해 농자재센터 100세트, 부산 철물점 50세트, 직원들과 아침 회의를 했습니다. 생산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품질 관리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공장은 매일 아침 8시에 가동되었습니다. 생산 직원이 원자재를 확인했습니다. 폐스티로폼이 충분한지, 시멘트 재고는 어떤지, 특수 첨가제는 남았는지 점검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스티로폼 분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동 계량 장치가 정확한 양을 측정했습니다. 배합기에서 재료들이 섞였습니다. 시멘트, 첨가제, 스티로폼, 물이 완벽한 비율로 혼합되었습니다. 믹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거푸집이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영재 분사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슈우 소리와 함께 미세한 안개가 뿌려졌습니다. 3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입 구간에 도착하면 혼합물이 자동으로 부어졌습니다. 정량 센서가 정확한 양을 제어했습니다. 진동 테이블이 작동했습니다. 위잉 진동으로 기포가 제거되었습니다. 양성실로 이동했습니다. 온도 20도, 습도 60%가 유지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최적 환경에서 양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성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품질 검사 담당자가 샘플을 뽑았습니다. 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낙하 시험을 했습니다. 외관을 검사했습니다. 합격. 포장팀이 제품을 포장했습니다. 거래처별로 분류했습니다. 송장을 붙였습니다. 배송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오후 거래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해 농자재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씨 틀밭입니다. 이번 주 물량 잘 받으셨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역시 품질 좋아요. 고객들 반응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문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번엔 120세트 부탁드립니다. 봄 시즌이라 수요가 늘었어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부산 철물점과도 통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씨 틀밭입니다. 아, 김 사장님. 이번 주 물량 완판됐어요. 주말에 손님들이 엄청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입점 요청이 들어왔어요. 해운대점, 사상점, 동래점. 세 곳 추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영업 확대 환영입니다. 울산 건재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조경업체에서 대량 주문 들어왔어요. 한 번에 200세트 가능할까요? 200세트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아파트 단지 옥상 정원 공사래요. 전체를 틀밭으로 시공한대요. 와, 대형 프로젝트네요. 가능합니다. 2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믿고 거래하길 잘했어요. 주문이 계속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생산량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월별 판매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1월 200세트, 2월 250세트, 3월 300세트, 4월 350세트. 봄 시즌이 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김 씨는 추가 설비 투자를 고민했습니다. 거푸집을 더 만들었습니다. 양성실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일일 생산량이 150개에서 20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어.
어느 날 김 씨는 거래처 사장님들을 공장으로 초청했습니다. 공장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스티로폼 분쇄 시스템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이렇게 잘게 부숩니다. 와, 완전 자동이네요. 네, 사람 손이 전혀 안 갑니다. 그래서 품질이 균일해요. 이게 자동 계량 시스템입니다. 정밀 센서로 무게를 측정해서 정확한 배합비를 유지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직접 개발하신 거죠? 네, 시중에 적합한 장비가 없어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이영재 자동 분사 시스템입니다. 거푸집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영재가 뿌려집니다. 이게 비법 아닌가요? 다른 곳에선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특허 출원했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공장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어서입니다. 김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잘 팔리는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드립니다. 김 사장님, 저희도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공급받아서요. 김해 농자재센터 사장이 말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배송이 빨라요. 부산 철물점 MD가 덧붙였습니다. 고객 반응이 정말 좋아요. 재구매율이 높아요. 울산 건재상 사장이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계절별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봄 시즌, 가을 시즌에 특별 할인을 제공하고 여러분 매장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고객 후기를 모아서 공유하면 어떨까요? 실제 사용 사례를 홍보하는 거죠. 그것도 좋겠어요. 저희 매장 고객들 후기 정말 많거든요.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마케팅도 강화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업데이트했습니다. 고객 후기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계절별 텃밭 관리 팁을 공유했습니다. 틀밭 활용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성화했습니다. 다양한 설치 사례 영상을 올렸습니다. 고객 인터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 영상에서 70대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손주들이 가끔 와요. 그때 같이 텃밭 가꾸는 게 제일 행복해요. 틀밭 설치는 어렵지 않았어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망치로 철근만 박으면 되더라고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사용해보니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바람 불어도 끄떡없고 흙도 안 흘러내리고 이거 10년은 쓸 것 같아요.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해드려야겠어요. 시니어분들도 쉽게 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주문 어디서 하나요? 인스타그램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렸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텃밭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제품 사진, 설치 가이드, 고객 후기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검색 광고도 해볼까? 김 씨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틀밭, 텃밭 만들기, 주말 농장 같은 키워드로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직접 구매 주문이 늘었습니다. 월 50세트에서 100세트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채널도 무시 못하네. 계절이 바뀌면서 김 씨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김장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배추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가을 시즌 마케팅을 해야겠어.
김 씨는 가을맞이 프로모션을 기획했습니다. 배추 재배에 최적화된 틀밭 세트를 제안했습니다. 2m 패널 4개로 구성된 대형 세트였습니다. 가을엔 김장 배추, 물을 키워보세요. 블로그와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배추 심는 방법, 관리 노하우, 수확 시기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가을도 성수기네. 겨울이 다가오자 주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텃밭을 하나요? 네, 겨울 채소가 있어요. 시금치, 쪽파, 갓 같은 거요. 한 고객이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겨울에 설치해두면 봄에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겨울 시즌 마케팅도 시작했습니다. 겨울 채소 재배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봄 준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연간 총 판매량은 4,200세트였습니다. 월 평균 350세트였습니다. B2C 직접 판매는 연 1,200세트였습니다. B2B 도매는 연 3,000세트였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익성도 좋았습니다. 직원 급여를 올렸습니다. 보너스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 김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주말 농장 시작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전혀 몰랐지. 그냥 흙 만지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 전국에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야. 정말 신기해. 공장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 모여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요. 생산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세요. 배울 게 많아요. 포장팀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화이팅!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김 씨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뭘까? 전국 유통망 확대, 서울, 경기 지역 진출, 해외 수출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라인 확장, 다양한 사이즈 추가, 다양한 색상 개발, 실내용 소형 제품도 가능했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 더 가벼운 재료 연구, 더 강한 첨가제 개발,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품질을 유지하면서. 그래,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야. 김 씨 부부는 여전히 매주 기장 텃밭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틀밭에서 작물을 키웠습니다. 주말마다 흙을 만지며 처음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시작했지? 행복하려고. 그래, 행복. 김 씨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를 뜯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야. 공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김 씨 부부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용 후기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도시 아파트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설치 전에는 흙이 흘러내리고 관리가 어려웠는데 틀밭을 설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토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작물을 키울 수 있어요. 수확량도 전보다 2배 늘었어요. 경남 양산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최 씨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비닐 멀칭 방식을 썼는데 비닐이 자꾸 찢어지고 잡초 관리도 힘들었어요.
틀밭으로 바꾸고 나서는 시간이 엄청 절약됐어요. 관리도 편하고요. 이거 10년은 쓸 것 같아요. 튼튼해요. 부산에 사는 실버세대 부부 정 씨는 손주들과 함께 농사 짓는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70이 넘었는데 조립이 정말 쉬웠어요. 망치로 철근만 톡톡 박으면 되더라고요. 허리도 안 아픈 높이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요. 손주들과 함께 농사 짓는 즐거움이 정말 커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사연은 70대 할머니 이 씨의 후기였습니다. 혼자서도 10분 만에 설치했어요. 망치로 철근 받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쉬워요. 손주가 와서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큰 텃밭을 혼자 만들었다고요. 바람 불어도 전혀 안 흔들려요. 땅에 딱 붙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강 씨는 확장성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봄에는 2m 곱하기 3m 크기로 시작했어요. 여름에 1m 패널 2개를 추가해서 확장했어요. 레고처럼 자유롭게 늘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철근만 추가로 박으면 끝이에요. 이게 진짜 혁신이에요. 크기 조절이 자유로워요. 제주도에 사는 김 씨는 배송비 절감 효과에 만족했습니다. 제주도라 배송비가 걱정이었는데 일반 콘크리트 제품 배송 견적은 8만 원이었어요. 근데 김 씨 틀밭 배송은 3만 5천 원이었어요. 거의 절반이에요. 가벼워서 그렇대요. 도서상간 지역 사는 저희한테는 정말 큰 혜택이에요. 대구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안 깨지네요? 하역 중에 떨어뜨렸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보통 시멘트 제품은 모서리 다 나가는데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특수 첨가제 효과를 확실히 체감했어요. 이거 뭐 넣었어요? 비법이죠? 김해 농자재센터 사장님은 판매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물건 들어오자마자 완판됐어요. 농민들이 먼저 찾아요. 그 유튜브에 나온 거 있어요? 하면서요. 지금은 매달 정기 주문해요. 우리 매장 베스트셀러예요. 부산 철물점 MD는 고객 반응에 대해 전했습니다. DIY 제품 중 반응 최고예요. 주말마다 문의 전화 와요. 한 고객은 3번이나 추가 구매했어요. 확장형이라 좋대요. 다른 지점에도 입점 추진 중이에요. 울산 건재상 사장님은 조경업체들의 선호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경업체들이 좋아해요. 카페 사장님들도 많이 사가요. 감성 인테리어 효과가 있대요. 나뭇결 무늬가 고급스럽대요. 웬만한 화분보다 잘 팔려요. 김 씨는 이런 후기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제품이 정말 사람들 삶을 바꾸고 있어. 이제 김 씨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제품의 핵심 강점은 명확했습니다. 토합 저항력은 기존 제품 대비 3배였습니다. 내구성은 반영구적이었습니다. 환경 친화성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했습니다. 경제성은 기존 제품 대비 50% 저렴했습니다. 과학 원리를 요약하면 복합 재료의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모듈식 설계로 확장성이 뛰어났습니다. 핵심 차별화 기술의 첫째는 충격 강화 첨가제였습니다. 특허 기술로 보호받았습니다. 시멘트 취성을 극복했습니다. 충격 강도는 기존 대비 300% 향상되었습니다. 낙하 테스트에서 1.5m 높이에서 무손상이었습니다. 과학 원리는 미세 섬유망과 에너지 분산이었습니다. 둘째는 경량화 최적 배합이었습니다. 무게는 일반 제품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강도는 동등 이상 유지했습니다. 복합 재료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셋째는 물류 경쟁력이었습니다. 배송비가 30%에서 50% 절감되었습니다.
전국 어디든 부담 없이 배송했습니다. 도서상 간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도 탄탄했습니다. 주특허는 충격 강화 첨가제 조성물이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입체 나뭇결 무늬 틀받이었습니다. 기술 장벽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유통망 구축 성과도 훌륭했습니다. B2C 직접 판매는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스토어로 월 평균 50세트였습니다. B2B 도매는 농자재센터 8곳, 대형 철물점 3개 체인, 건재상 5곳으로 월 평균 300세트였습니다. 총 판매량은 월 350세트, 연 4,200세트였습니다. 전국 유통망은 경남 지역에 집중되었고 부산, 경남, 울산을 커버했습니다. 대구, 광주, 전남으로 확장 중이었습니다. 경제적 성과도 의미 있었습니다. 공장 설립으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안정적 사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여전히 매주 기장 텃밭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으로 만든 틀밭에서 작물을 키웠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든 틀밭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그러게, 직접 써보니까 정말 편해.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객들의 감사 메시지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텃밭 가꾸는 재미가 배가 되었어요. 제품 정말 좋아요. 친구들한테 다 추천했어요.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말 취미가 일이 되고 일이 행복이 되었어. 김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이에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혁신입니다. 김 씨 부부는 시중 틀밭 제품의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부족한 제품을 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시행착오의 가치입니다. 스티로폼 패널은 실패했습니다. 철판 거푸집은 디자인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첫 합성 목재 거푸집도 실패했습니다. 첫 시제품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연구했습니다. 결국 이영재를 발견하고 특수 첨가제를 개발해 성공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셋째, 과학적 사고와 실용성의 결합입니다. 김 씨는 엔지니어 출신답게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복합 재료의 원리, 토합의 메커니즘, 경량화와 강도의 균형, 역상 전사 기술, 이영재의 원리. 하지만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경첩 구조, 저렴한 가격, 가벼운 무게, 과학과 실용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넷째, 시니어 세대도 할 수 있는 창업입니다. 김 씨 부부는 은퇴 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기술이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환경 보호와 경제성의 양립입니다.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원가를 절감해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여섯째, 고객 중심 사고입니다. 김 씨 부부는 항상 고객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 쉬운 조립, 가벼운 무게, 튼튼한 강도, 아름다운 디자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공했습니다. 김 씨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에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 씨 부부는 오늘도 공장에 나갑니다. 직원들과 함께 틀밭을 만듭니다.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행복을 배달합니다. 그들의 꿈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드렸기를 바랍니다. 주말 농장에서 시작해 전국 유통망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한 김 씨 부부의 이야기. 그들의 도전과 열정, 과학적 사고와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기회로 바꾸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행동하세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대본을 작성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